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여러분들의 간에 두루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한적한 마을에 대대로 부자로 살아온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과 논밭은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머슴과 노비들을 거느린 이 집안의 주인인 김석관은 그 부귀의 명성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이런 석관에게도 단 한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손이 귀한 집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좀처럼 자식이 생기지 않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던 세월이 흘러 석관이 40세에 가까워졌을 무렵 마침내 귀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늦게 얻은 아들이라 석관과 그의 아내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물론 다른 집 자제들이 쉽게 누릴 수 없는 귀한 서책과 스승까지 붙여주며 혹여 아들이 불편할까 부족할까 노심초사 보살폈지요. 온 집안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아들 석재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자랐답니다. 하지만 너무 과했던 부모의 애정 때문이었을까요? 석재는 석관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삐뚤어져만 갔습니다. 어릴 때는 귀여운 응석으로 여겼던 버릇없음은 커갈수록 그 도를 넘어섰지요. 게다가 입신양명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지 배웠을 길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방에 앉아 글 공부를 하기보다는 매일같이 밖으로 나돌며 마을의 건달패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석관은 석재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의 행동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만 나왔답니다. 어느 날 석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들을 자신의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위험 있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버지 앞에 선 석재는 여전히 건성건성한 태도였어요. 석관은 애써 화를 억누르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한량처럼 지낼 셈이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밖에서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니 넌 대체 벼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냐는 말이다. 이런 허송세월로 대체 네가 얻는 것이 무엇이더냐? 석관의 진심 어린 꾸짖음에도 석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집에 재물이 넉넉하여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대체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여 과거를 보겠습니까? 벼슬살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고생을 하란 말입니까? 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는 쪽을 택하렵니다. 석재의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대답에 석관은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 했지요. 아들이 공부에 뜻이 없다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편안하게 놀고 먹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몹시 서운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참으로 내가 이놈이 귀한 아들이랍시고 애지중지하는 바람에 잘못 가르쳐도 한참을 잘못 가르친 모양이로구나. 이리도 철없는 한량으로 자라다니 조상님들을 뵐 낯이 없도다. 석관은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서운함과 동시에 석관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답니다. 솔직히 자신의 생각에도 아들은 머리가 그리 똑똑하지 못했고 설령 억지로 공부를 시킨다 해도 그것을 따를 성정도 없었고 깜냥도 부족했으니 배웠을 길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어요. 석관은 아들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고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귀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 한량 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한 자신의 부재로 가문의 모든 것을 석재가 물려받고 나면 이 넓은 집안 살림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저런 생각에 한시도 허투루 낭비할 수가 없었지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저토록 한량 흉내나 내고 있는 한심한 아들에게 고스란히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 낫지
저대로라면 다음 대에 물려줄 재산은커녕 알거지가 되기에 딱 알맞았지요.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였어요. 아들의 모자람을 채워줄, 집안 살림을 꼼꼼히 꾸려나가고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현명하고 야무진 며느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감만 잘 고른다면 아들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가문의 명맥과 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답니다. 저 망할 놈의 자식이 지 아비의 말은 듣지 않아도 자신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아껴줄 여인을 만나 제 배필로 드린다면 필시 며느리의 말은 들을 것이니라. 나 역시 애처가로 우리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였으니 아들 역시도 반드시 그될 것이 자명하지. 그리하여 석관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달포를 고민해 고민을 거듭하던 석관은 행랑아범을 불러 저작거리에 방을 붙이게 했습니다. 부잣집의 석관 이름으로 내세운 방에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었고 이내 모두가 모여 살펴본 방의 내용은 이러했답니다. 가문의 며느리감을 구하고 있다오. 우리 가문의 안주인이 되고자 원하는 여인이라면 모두들 출신불문 성심껏 지원을 부탁하는 바이오. 다만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기 위한 약소한 시험과 제가 하나 있소이다. 그것은 바로 뒷산 중턱에 내가 마련해둔 초가집으로 들어가 내가 내어주는 쌀 2마를 먹으면서 한 달을 지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오. 물론 야지에서 험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여인들의 처지를 10분 고려하여 전반적인 생활과 살림을 보필해줄 여종 1명을 붙여줄 것이오. 그 여종과 함께 지내며 쌀 2말과 함께 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되겠소이다. 하여 이 시험을 통과해내어 한 달을 지낸 여인이라면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삼을 것이오. 이 방이 저작거리에 붙자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석관내 가문은 이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부잣집이었으니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은 곧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치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지요. 특히나 방에 쓰여진 출신불문이라는 대목은 가난에 시달리던 평민들에게는 정말이지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 후보들이 석관네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곱게 차려입은 처녀들부터 재물에 눈이 돌아간 야망을 빛내는 여염집 처자들, 살림에 능하다는 아낙네들까지 저마다 석관의 며느리가 되어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찾아왔지만 대부분은 부잣집 며느리가 되어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에 눈을 반짝이며 찾아왔지요. 그리하여 석관의 집 앞 대문은 이 집안에 어울리는 며느리는 다름 아닌 자신이라며 자신을 제발 며느리로 삼아달라 아우성인 처녀들로 그야말로 인산인해 문전성시가 따로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석관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공평히 쌀 2말과 초가집에서 함께 지낼 여종 1명씩을 내어주며 산으로 올려보냈답니다. 그녀들이 얼핏 이 조건을 듣기에는 참으로 간단했어요. 주어진 쌀 2말로 여종과 함께 한 달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으니 재색견비가 필요한 일도 아니었지요. 석관은 여인들이 출발하기 전 간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자, 명심하시오. 한 달을 버티기 전 쌀이 다 떨어지면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이 외다. 그 외에는 어찌하든 나는 관여하지 않을 작정이요. 또한 언제든지 시험을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와도 되니 각자의 재량껏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요. 그럼 부디 건투를 빌겠소이다. 그렇게 성대하게 시험이 치러졌고 하루, 이틀, 시간은 꼬박꼬박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니나 다를까 산에서 하나둘씩 여인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녀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맙소사. 내어주신 요 쌀 2말로는 고작 열흘도 못 버티겠어요.
나 하나로도 부족한데 이건 뭐 여종까지 먹이면서 둘이 버티려니 참으로 순식간에 동이 나더군요. 산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고 쌀을 아껴 먹으려니 도무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저마다 쌀이 부족하다, 배가 고프다, 힘들어 못 버티겠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석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주어진 쌀로 한 달을 버티는 것은 단순히 굶주림을 참는 인내심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살림 능력과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생활력을 시험하려는 속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산에서 하나둘씩 시험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여인들의 수는 늘어났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 찾아왔을 때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굶주림과 지침 그리고 분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어떤 여인은 쌀을 아낀다고 하루에 한 숟갈만 먹다가 기운이 빠져내려왔고 어떤 여인은 여종에게 밥을 적게 주다가 여종이 도망쳐 혼자 남게 되어 내려왔지요. 대부분의 여인들은 쌀을 어떻게 아껴 써야 할지 혹은 쌀이 부족할 때 어떻게 다른 먹을거리를 구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어진 쌀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티려 했을 뿐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이제는 거의 아무도 산에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찾아온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한 달의 절반인 보름을 넘긴 사람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가장 오래 버틴 사람도 겨우 20일을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지요. 석과는 사랑방에 앉아 담배를 뻑뻑 피워 물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참으로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 고을에 인재가 없다는 말인가?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인데 끼리 대처할 줄을 모르는 여인들 뿐이라니 이런 이들에게 어찌 이 집안 살림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석과는 한숨을 쉬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는 한편으로는 혹시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것인지 쌀 한 마를 더 얹어줄 걸 그랬으려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으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과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대로라면 도무지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가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에 그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하늘이 노한 것일 수도 있겠도다. 못난 아들의 운명을 며느리를 통해서 날로 먹으려 한 것이 아닐까? 다시 생각해보면 애초에 저리 부족한 놈의 배필로 총명한 여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도 모를 일이겠구나. 그렇게 시름이 깊어가고 슬슬 석관도 지쳐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쪽에서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관은 기대 없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범해 보이지만 어딘가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한 처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자세는 곧고 표정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지요. 처녀의 앳된 얼굴에는 다른 여인들처럼 노골적인 야심의 흔적이나 한몫 잡기 위해 표독스럽게 콧김을 뿜어대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나른함 속에서 숨어있는 묘한 활기와 총명함이 느껴졌지요. 자네는 이 고을 사람이 아니신가? 어쩐지 생경한 기운이 드는 것이 외지에서 걸음한 분 같구만 그려. 석과는 그녀에게 풍기는 낯선 느낌에 그리 물었습니다. 제 고을의 모든 여인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녀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마주쳐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임은 틀림없었지요. 그동안 찾아왔던 여인들 대부분은 마을 근처의 처녀들이거나 이웃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들이었는데 이 처녀는 마치 먼 길을 떠나온 사람 같았어요. 그러자 처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풍문이 어찌나 거세고도 가벼운지 바람을 타고 날아들어
먼 곳에서 지내고 있던 저희 귓전에 앉지 않았겠습니까? 하여 이 댁의 며느리 시험에 저도 한번 응해보고자 이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구만. 그래, 자네의 이름은 어찌 된고? 소녀 현옥이라 하옵니다. 현옥이라. 그래, 잘 알겠네. 서학과는 어쩐지 범상치 않은 이 처녀 현옥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그는 현옥에게 시험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주고 쌀 2말과 1명의 여종을 내어주며 산 중턱에 초가집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잘 헤쳐나가 보시게나.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다녀오도록 하지요. 현옥은 꾸벅 인사를 한 후 여종과 함께 뒷산의 초가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함께 가게 된 여종은 이미 수많은 여인들을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쌀이 모자라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내려왔던 터라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며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이구 빌어먹을. 이놈의 짓거리 아주 신물이 난다. 신물이 나. 부잣집 양반님네 여가 생활에 아주 나만 죽어나게 생겼구만. 이번 여인네는 또 얼마나 버티다 내려올까. 이거 꼼짝없이 또 따라가서 굶주림만 견뎌야 하니 참으로 내 신세도 오라지지 오라져.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하라고 하던데 이거 아무리 보아도 나는 집을 잘못 고른 모양이여. 그러는 사이 현옥과 여종은 산길을 따라 어느새 초가집으로 당도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종은 매번 해왔던 일이니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 밥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현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요. 그래, 저녁에 쌀을 얼마나 사용하여 밥을 지어 올리면 되겠습니까요? 여종은 이번에 시험을 보는 이 여인도 초장부터 쌀을 아끼기 위해 1숟갈이나 2숟갈 정도만 하라고 말할 것이라 예상했지요. 하지만 현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디 보자. 저와 함께 지내실 그쪽의 식성은 어찌 되시나요? 우리 2사람이 먹으려면 그래도 한 대는 해야 하지 않으려나요? 예? 한 대 말씀입니까요? 방금 한 대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종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여종인 자신을 초면에 하대하지 않고 존대를 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요. 한 대라는 양을 외친 것이 그 2번째 이유였습니다. 쌀 2마리면 20대인데 첫날 저녁부터 한 대를 먹는다굽쇼? 여종은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물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2사람이 쌀 2말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에 다른 아가씨들은 모두 첫날부터 쌀을 아낄 요량으로 겨우 몇 숟갈만 드셨지요. 헌데 한 대라니요. 뭔가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니신가요? 하지만 현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야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아요. 둘이 먹을 양으로는 한 대는 해야 배가 부르지 않겠어요? 이런 외딴 산에 덜렁 하나 있는 초가에서 우리 2사람이 한 달을 지내려면 배라도 든든히 채워두어야 기운이 나지요. 세상 느긋한 현옥의 태도에 여종은 심히 불안했지만 이어지는 그녀의 단호함에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쌀 한 대를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랜만에 배불리 먹은 저녁밥은 꿀맛이었지요. 여종은 만족한 듯 배를 두드리며 따뜻한 구들목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답니다. 현옥 역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종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어제 저녁 쌀 한 대를 먹었으니 이제 남은 쌀은 19대 뿐이었지요. 배불리 밥을 먹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대로라면 앞으로 29회를 버티는 것은 단연코 무리였습니다. 이에 여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밥을 지을 쌀의 양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현옥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당연한 것을 묻고 그러시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대는 해야지요. 사람은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가 편안하게 흐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말을 들은 여종은 기함했습니다. 예? 또 한 대나 하시겠다고요? 저기 아가씨, 대책 없이 이런 속도로 쌀을 소모하시다가는 이번 도전은 몽땅 물거품이 되고 말아버립지요. 헌데도 참말 괜찮으시겠습니까요? 숱하게 도전해왔던 다른 처녀들과는 달리 자신에게 살갑게 그러면서도 예를 지켜 하대하지 않는 현옥이 어쩐지 마음에 들었던 여종은 슬슬 현옥이 걱정되기 시작했지요. 다른 처녀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자신에게 성질을 내던 생각을 하니 혹여나 현옥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되어 벌써부터 기운이 빠졌지요. 그때 현옥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쌀 2마를 사용해서 여종과 함께 한 달을 버티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셨지 반드시 내어준 쌀 2말만 먹고 한 달을 버티라고는 하지 않으셨지요. 여종은 현옥의 말뜻을 깨닫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보았어요. 현옥은 여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도 저희에게 주어진 양은 쌀 2말로 이렇게 푸지게 차린 밥만 먹다가는 한 달을 절대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산에서만 지낼 것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 먹을 것을 벌어오면 됩니다. 여종은 현옥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번다니 그간 산속 초가집에 갇혀 굶주림을 견디는 시험인 줄로만 알았고 또한 모든 참가자 처녀들도 그리 해왔던 것인데 이러한 접근을 한 사람은 현옥이 처음이었습니다. 여종은 처음으로 이 현옥이 다른 여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절망 속에서 체념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내는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옥은 여종과 든든하게 아침밥을 먹은 뒤 그녀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었어요. 안녕하신가요? 간에 두루 평안하시지요? 호우겨, 남는 일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품삯으로 곡식이나 먹을 것을 받는 대신 이런저런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옥은 현명하게도 품삯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면의 사람이 품을 팔러 집을 방문하여 그 품삯으로 돈을 달라 하면 그것은 거부감이 들기 십상이었지요. 또한 돈은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없어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장터에 나서는 수고를 들여야 했으니까요. 그와는 달리 품삯으로 곡식이나 채소 혹은 음식을 받게 된다면 품삯을 주는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덜했고 또한 그것들은 바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시험 과제인 한 달을 버티는 것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옥의 싹싹하고 진심 어린 태도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되었고 그렇게 첫 번째 방문한 집에서 간단한 일감을 얻은 현옥과 여종은 맡은 일을 성심성의껏 열심히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간 숱한 외지의 처녀들이 산속의 초가집으로 들어섰다가 반송장이 된 몰골로 내려오던 진기한 장면을 구경해왔던 사람들은 이번엔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른 참가자인 현옥을 매우 신기하게 여겼지요. 덕분에 입소문을 타고 현옥에게 일을 맡겨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밭일을 도와달라 했고 어떤 집에서는 가벼운 장작을 옮겨달라 했으며 어떤 집에서는 마을의 개울에서 물을 길어달라 했어요. 현옥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하게 일했답니다. 자신이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할 현옥이 그리 솔선수범을 하고 있으니 여종 역시도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었지요. 품삯으로 하루는 고구마를 얻었고 다음 날은 감자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옥수수나 배추, 무 같은 채소를 얻기도 했지요. 때로는 집집마다 남는 쌀이나 보리, 조 같은 곡식을 조금씩 얻기도 했어요. 현옥은 그렇게 매일 마을에서 일을 하고
먹을 것을 얻어 산 위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종은 현옥의 행동을 보며 매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쌀 2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금방 포기했는데 이 똑 부러지는 처녀는 달랐지요. 주어진 쌀을 아끼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 밖으로 나가 필요한 것을 벌어오는 능동적인 자세는 여종 생활에 이골이 난 자신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지런함이었어요. 사정이 일이 되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배불리 먹으면서도 쌀은 거의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에서 얻어온 다양한 먹을거리로 식탁이 풍성해졌답니다. 여종은 처음에 시큰둥한 태도를 버리고 현옥의 야무지고 강인한 생활력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아가씨, 그간 이 시험을 도전하는 처자들이랑 지내면서 배만 쫄쫄 굶고 배고픔에 지친 그녀들의 모진 성질머리나 감당하며 지냈는데 일이 풍성하게 끼니를 해결해보는 것은 참말로 처음입니다요. 이건 뭐 본디 어르신 댁에서 지내며 일할 때보다도 더 진수성찬이구만요. 아가씨라면 주인마님 댁 살림을 거뜬히 꾸려나갈 며느리감으로 적격이라 이 말씀입니다요. 그렇게 현옥과 여종은 서로 땀 흘려 일하며 부대낀 탓에 애틋한 정까지 두둑이 쌓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도 마을에 내려가 부지런히 일을 하며 너끈히 한 달을 버텨냈어요. 초가집에 처음 가져갔던 쌀 2말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자, 이제 우리 내려가요. 그간 내 뒤치다꺼리를 해주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예, 아가씨. 참으로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요. 저는 그동안은 제 여종 팔자를 투덜거리면서 그저 얼른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지. 아가씨처럼 일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막힌 곳에서도 새로운 샛길이 나온다는 법은 알지 못했구만요. 허니 아가씨랑 같이 지냈던 요 한 달은 저한테는 나름대로 꽤나 쏠쏠한 배움이 있었던 기간입니다요. 그러니 고생만 한 것은 아니어요.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가씨께서 주인마님 댁의 며느리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한 달이 되던 날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석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인기척을 들은 석관이 내다보니 그간 도전자 처녀들에게 응당 들리던 지쳐 쓰러질 듯 힘없는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석관이 의아하여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마당에는 현옥이 함께 시험에 들어갔던 여종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먼저 다녀간 다른 여인들처럼 굶주림의 흔적이나 지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맑은 눈빛과 똘망한 표정으로 석관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함께 온 여종 역시 이전과는 달리 생기 있는 얼굴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이 뭘 잘못 먹었나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석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옥과 여종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니, 자네 진정 한 달을 다 채우고 내려왔다는 말인가? 쌀 2말로 여종과 함께 지내며 한 달을? 다른 처자들이 진작에 내려왔을 기간에도 소식이 없길래 혹여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 사람을 보내려던 참이었다네. 그러자 현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 달을 꼬박 채우고 일이 내려왔습니다. 함께 보내주신 여종과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정이 들어 더욱 즐거웠는걸요. 허허, 이럴 수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로구나. 허면 그대는 쌀을 얼마나 아껴 먹었기에 그리 버틸 수 있었는가? 석관은 미심쩍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쌀을 아끼고 아껴도 열흘 20일조차 못 버텼는데 이 처자는 처음으로 한 달을 채웠으니 놀라울 만도 했지요. 혹시 여종에게 밥을 거의 주지 않고 혼자만 몰래 먹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던 참이었습니다. 석관은 이내 머슴을 시켜 초가집에 남은 쌀을 가져오게 했답니다. 머슴이 초가집에서 가져온 쌀 자루를 풀자 석관은 다시 한번 크게 놀랐습니다.
쌀 2말 중 거의 대부분의 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석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쌀이 이리도 많이 남아있다니. 혹여 저 처자가 너를 한 달 내내 굶겼느냐? 그러자 여종은 손사래를 치며 화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이구, 아닙니다, 주인마님. 제가 또 저한테 찝적대는 삼시기에 그 써먹지도 못할 사내구실은 다 참고 살아도 끼니를 굶기는 것만은 또 못 참는 성미 아니겠습니까요? 한 달 내내 저를 굶기면 어찌 되는지는 주인마님께서 더 잘 아시잖습니까? 저희는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밥을 배 터지게 먹었습지요. 아가씨께서 제게 쌀을 아끼시다니요. 오히려 주인마님 댁 참모보다도 손이 크셨지 뭡니까요? 뭐라? 배불리 먹고도 쌀이 이리 남았다고? 도대체 그게 어찌된 영문이란 말인가? 석관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쌀 2말로는 둘이서 한 달을 배불리 먹는 것이 불가능한 양이었으니까요. 그때 현옥이 나서서 석관에게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녀에게 주어진 시험은 쌀 2말로 여종과 함께 한 달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쌀 2말은 저희 둘이서 한 달을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요. 만약 주어진 쌀만 먹으며 버티려 했다면 저희 역시 다른 여인들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굶주림에 지쳐 포기하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쌀을 아무리 아껴 쓴다 해도 언젠가는 바닥나기 마련이니까요. 현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내어준 쌀 2말만을 사용하여 버티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여 소녀는 생각했답니다. 맹목적으로 주어진 쌀을 아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한 달을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었지요. 쌀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다른 먹거리를 채우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여종과 함께 산에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는 일이 없냐고 물었고 대신 일한 만큼 곡식이나 먹을 것을 받는 것으로 약조하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현옥은 마을에서 일하며 얻어온 고구마, 감자, 옥수수, 각종 채소와 나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준 쌀이나 보리 등을 이야기했어요. 여종 역시 옆에서 신이 난 채로 거들며 한 달 동안 굶주림 없이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음식을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석관 어른께서 주신 쌀 2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마을에서 일하여 얻은 것으로 한 달을 배불리 먹으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초가에는 먹지 못하고 남긴 음식이 아직도 부엌을 메우고 있지요. 현옥은 말을 마치고 다시 한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허, 어허, 참으로 기특하기 그지없도다. 석관은 현옥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단순히 쌀을 아껴 쓰는 것을 이용하여 절약 정신이 투철한 며느리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옥은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지요.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체념하는 대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주어진 자원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또한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마저 창출하였구나. 이는 참으로 보기 드문 능동적이고 강인한 생활력을 가진 여인이 아닐 수가 없다. 그저 단순히 집안의 재물을 아끼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을 가진 귀하디 귀한 처자가 아니던가. 무릇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여도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바닥나기 마련이지. 있는 것을 지키는 능력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갖춰야 곳간이 풍성해짐을 바보 같은 나의 아들은 도저히 알지 못했다네. 헌데 자네야말로 내가 원하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재로구나. 석관은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물정에 어둡다 할지라도 이 현옥이라면 능히 집안 살림을 도맡아 가세를 일으키고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녀의 지혜와 생활력이라면 한량 같은 아들마저도 개과천선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네가 바로 내가 찾던 며느리감이라네. 자, 어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실 준비를 하시게나. 석관은 기쁜 목소리로 현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그녀의 집안에 사람을 보내 일사천리의 혼례 준비를 서둘렀지요. 그간 석관의 집안에서 내부친 방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온 현옥이 한 달을 꼬박 버텼다는 소식에 놀랐고, 석관이 그녀를 며느리로 삼기로 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옥이 쌀을 아낀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그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똘망한 눈빛의 현옥은 대대로 부자였던 석관 가문의 며느리 자리를 당당히 꿰차게 되었고, 그녀는 이후로도 집안 살림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하며 곳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웠으며, 놀고 먹기 좋아하던 남편인 석재마저 감화시켜 그가 마음을 잡고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시아버지 석관의 입에 걸린 웃음은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현옥과 함께 동고동락한 여종 역시 그녀를 자그마님으로 극진히 모시며 집안에는 웃음꽃이 마를 날이 없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